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장갑차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장갑차 조종수로 또 입대하신다는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장갑차를 한번 정리해보고 또 장갑차 조종수의 생활은 어떤지 기계화 보병 중대장을 했던 제 경험과 이론, 국방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장갑차의 의미와 구분에 대해 간단히 살펴가시면 장갑차는 지상 전투나 전투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가장 폭넓게 운영되고 있는 무기체계로서 전장에서 전차와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병에게 기동력과 방어력을 제공하는 개념에서 출발해 먼저 보병 수송용 장갑차가 개발되었고 이후 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나라의 전투 경험을 통해 탑승 전투라는 전술 개념이 강조되면서 보병 전투 장갑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갑차는 운용 개념에 의해 크게 병력 수송이 주 목적인 수송용 장갑차와 병력 수송뿐만이 아닌 스스로 전투도 할 수 있는 전투용 장갑차,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전장 환경에 따라 주행 장치가 다른 궤도형 장갑차와 차륜형 장갑차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궤도형은 전차처럼 바퀴가 궤도인 것이고 차륜형은 승용차처럼 일반 바퀴지만 강도가 매우 강한 두꺼운 바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갑차의 구분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장갑차들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K21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이 K21은 우리 군이 21세기 디지털 전장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한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입체 고속 기동전의 주력 장갑차로서 차장, 사수 등 3명의 승무원과 9명의 보병 등 총 12명이 탑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투 중량은 25톤에 750마력의 소형 고출력 동력 장치를 통해 최고 시속 70km, 야지에서는 전차와의 협동작전이 가능한 시속 40km의 속도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또 에어백식 수상부양 장치도 장착되어 시속 6km로 하천을 도하할 수 있고 상부에 탑재되어 있는 40mm 중구경 기관포는 현존 전투 장갑차 가운데 최대 구경 기관포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 다중 송탄 장치에 의해 날개 안정 철갑탄과 복합 기능탄 등의 탄종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 발사할 수 있는 장갑차이겠습니다. 다음은 K200, K200A1 보병 수송 장갑차입니다. 이 K200 장갑차는 우리나라의 장갑차 개발 중 한 획을 그은 위협이라고 평가받는 장갑차인데요. 1981년부터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주도로 설계되었고 대우중공업을 중심으로 140여 개의 업체가 참여, 개발에 성공하여 1984년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동 변속기 장착과 함께 출력을 높이는 등 성능을 개량한 K200A1이 운영되고 있으며 박격포 탑재형, 발칸 탑재형, 군안형, G형 등 계열화 장갑차들로도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겠습니다. 주요 제원을 간단히 보시면 전투 중량은 13.2톤에 최고 속도는 70km, 수상 6km로 K21과 동일하겠으며 탑승 인원은 차장, 사수, 탑승 보병 등 총 12명이 탑승 가능하겠습니다. 무장 무기는 12.7mm와 7.62mm 기관총 2정이 장갑차 상부에 장착되어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K200A1 장갑차에서 파생된 계열화된 장갑차들은 박격포 탑재 장갑차, 화생방 장갑차, 포병 전투주의 장갑차 등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MP-3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이 BMP-3 장갑차는 한때 기계화 보병을 위한 장갑차 중 최강 화력으로 군림했던 대표적인 보병 전투 장갑차로서 우리 육군은 러시아 경협 차관 상한의 일환으로 T-80U 전차와 함께 BMP-3를 도입하면서 1996년 11월에 BMP-3 대대를 창설하게 되었고 이후 실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원을 간단히 보시면 전투 중량은 18.7톤에 최고 속도는 72km, 탑승 승무원은 총 10명이 탑승할 수 있고 무장 무기는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100mm 고폭탄 및 유도탄, 90mm 기관포가 장갑차 상부에 장착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입니다.
이 상륙 장갑차는 수상에서 함정과 같은 해상 기동력을 가지며 지상에서는 장갑차의 역할을 하는 차량으로서 상륙 돌격 장갑차 또는 수륙 양용 장갑차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상륙 함정에 실려 해변 가까이까지 수송된 후 병력을 탑승시킨 채 빠른 수상 속도로 상륙할 수 있어 상륙 작전 중 교두보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 해상에서 20%, 지상에서 80%를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겠습니다. 이 상륙 장갑차는 이제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입체적인 고속 상륙 작전 수행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상에서의 기동력, 화력, 방어력을 향상시킨 상륙 돌격 장갑차 2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도 있겠습니다. 주요 제원을 간단히 보시면 전투 중량은 23톤에 최고 속도는 지상 72.4km, 해상 13.2km이고 탑승 인원은 총 24명, 무장 무기는 40mm K4 고속 유탄 기관총과 12.7mm 기관총이 장갑차 상부에 장착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K808, 806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이 K808과 806 장갑차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와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작전 부대의 책임 지역이 확정되면서 일선 보병 부대의 신속한 이동과 전투력 증대, 생존성과 타격력 향상 등을 위해 개발된 기동성이 우수한 차륜형 장갑차로서 보병 전투용인 K808은 전방 야지, 산악 지역에서 신속한 전개와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병 수송용인 K806은 후방 지역의 기동 타격, 수색 정찰 임무를 맡고 있는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808은 전방 보병부대 위주로, K806은 후방 보병부대 위주로 지속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제원을 간단히 보시면 K808은 전투 중량 20톤에 최고 속도 100km이고 탑승 인원은 11명, 무장 무기는 K4, K6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겠으며, K806은 전투 중량 16톤에 속도와 탑승 인원은 K808과 동일하고 무장 무기는 7.62mm 기관총만 장착되어 있겠습니다. 이외 장갑차 중 레드백이라는 호주 수출을 위해 개발한 전투 장갑차가 있는데요. 이 레드백은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출을 할 만큼 우리 군의 무기 개발 체계가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드백 혹은 더 나은 장갑차가 개발되어 머지않아 우리 군에도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장갑차를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은 장갑차 조종수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갑차 조종수는 입대 지원 시 병무청 군사특기 중 장갑차 조종 특기로 지원을 하여 합격하시면 조종수 특기를 받게 되시겠고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신 후 후반기 교육으로 기계학교 3주를 받으시고 자대 배치를 랜덤으로 받게 되시겠습니다. 기계학교를 수료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자대 가면 완전 조종 초보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가자마자 훈련이 있다고 해도 바로 자대에 있는 장갑차들을 조종하실 수는 없으실 테고요. 각 부대의 정비반장이나 궤도 차량 수리관 등의 간부들과 영내 및 영외 기동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신 후 중대장 및 대대장의 승인하에 실제 훈련관 조종을 하게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기계화 중대장을 할 때 한 가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입을 온 조종수들 중에 한 명이 영해 기동 연습을 나갔는데 그렇게 장갑차로 일반 도로에 차선을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장갑차나 전차가 일반 차량들보다 폭이 넓다 보니 차선 중앙에 잘 맞춰서 가야 혹시나 모를 일반 차량들과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이 미숙하여 정비반장과 일반 전투원으로 보직 조정을 시킬까도 고민하다가 어쨌든 어렵게 연습시켜서 나중에는 실제 훈련 기동까지 나가게 하긴 했습니다. 이후 문제는 없었고요. 아무튼 자대 가면 실전이기 때문에 또 큰 장비를 만지는 특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예상된다면 지휘관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조종수로 가시는 분들도 운행 시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전차나 장갑차는 차체 굉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헤드폰을 껴야만 무전으로 대화가 가능하지 육성으로는 거의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 생활은 조종수들만 따로 생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반 보병들과 섞여 생활하고 일과 시간의 교육훈련에 따라
보병 전투원들과 함께 훈련할 수도 있고 조종수들만 따로 구분되어 조종훈련이나 정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기억에 조종수들은 자신들만의 자부심이 보병 전투원들보다 훨씬 강했고 제가 볼 때도 조종수들은 장갑차 운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갑차든 전차든 자주포든 조종수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원하시는 대로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종수 지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